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오직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3번째 전화였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니 어쩌면 지난달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407호 병실, 복도 끝 가장 조용한 곳. 회색빛 하늘이 창문을 통해 누렇게 스며들고 소독약 냄새만이 공기를 채우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러갑니다. 옆 병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손자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아이의 제잘거림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의 면회객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 모든 소리가 407호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이 방만 세상에서 분리된 섬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침대 난간을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푸르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픈 아이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 둘째 딸은 학교에, 막내 아들은 학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요. 할머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식탁은 언제나 시끌벅적했고 할머니는 그 소음이 좋았습니다. 명절이면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둘째 딸은 미국으로, 막내 아들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자주 올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들의 약속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화는 처음에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명절에만,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는 휴대폰 연락처를 내려다봅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이름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 이름들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바쁘겠지 뭐.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랩니다. 나 때문에 짐 지우면 안 되지. 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큰아들이 왔었습니다. 엄마, 일주일 정도만 계시면 된대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할머니 죄송해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이유는 언제나 타당했습니다. 병실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7시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측정합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친절한 목소리지만 업무적입니다. 체온, 혈압, 맥박. 숫자들만 기록되고 간호사는 다음 병실로 향합니다. 오전 9시 아침 식사. 미지근한 죽 한 그릇. 혼자 먹는 식사는 언제나 목이 메입니다. 오전 11시 주치의 회진.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후 2시 물리치료.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걷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입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또다시 혼자.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복도의 불이 어두워지고 면회 시간이 끝나면 다른 병실에서도 작별 인사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 푹 쉬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 말들이 407호 문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은 5년 전 큰손자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봅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밤늦었으니까 내일 하지 뭐.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망설임이 반복됩니다. 옆 병실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휠체어를 밀고 서로 부축하며 웃습니다. 할머니는 커튼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가족들이 산책합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 손자, 서로 의지하며 걷는 노부부. 할머니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저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먼 풍경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갑니다. 1번, 2번, 3번. 5번째 신호음 끝에 음성 사서함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에게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만에 끊어졌습니다. 바쁜 모양입니다.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고 싶다고, 외롭다고,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막내 아들, 가장 다정했던 막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전화하시니까 놀랐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그럼.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호사를 부를까 했지만 이것은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아프지 않게. 자신의 것은 희생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최고를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없는 걸까요? 새벽 3시,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베개가 축축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병실의 침묵만이 그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확인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똑같은 회색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상태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식 카트가 복도를 지나갑니다. 407호 식사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식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 밥 한 술, 국 한 모금.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산책 시간. 할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른 병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대화소리가, 살아있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407호만 조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창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원을 바라봅니다. 한 가족이 보입니다.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고 손자가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부러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텅 빈 마음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네.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줄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 여전히 숨 쉬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요. 복도에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실에서 작별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사랑해요. 조심히 가세요. 그 소리들이 407호를 지나쳐갔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그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407호 병실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라도.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머무는 존재의 일상.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숨쉬는 하루하루.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부모님께, 조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